안녕하세요. 유미카의 이유미입니다. 중고차나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유미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남남북녀라는 그 말이 걸맞는 네 정말 미녀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소아씨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양에서 온 김소아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유튜브 네. 채널 김소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이뻐요. 미녀라고 하니까 쑥스럽네요. 뭔 소리야. 내가 같은 여자가 이렇게 반할 정도로 이쁜 여자를 보기는 네.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언니도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정말 너무 예쁜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식당으로 나가게 됐나 봐요. 예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예쁜 것보다 그냥 그 식당에 원하는 뭐 기준에 맞게 제가 합격이 되어서 네, 오디션을 보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부터 고향이? 평양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평양에 가면 왠지 평양 여자는 다 이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에서 이쁜 여자 남자는 다 뽑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쁘더라고. 우리 사실 그러면 고향이 처음부터 평양에서 네. 태어나서 쭉 평양에서 큰 거예요? 맞아요. 평양에서 쭉 하고 네, 그러고 사회에 나가서 네. 그러면은 평양에서 네. 해외 식당으로 나오기 전에 네. 참 우리 서아 씨 소개를 제대로 안 했는데 해외 식당에서 네, 해외 식당에서 네. 한 4년, 만 4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하다가 바늘따라 실이 우리 대한민국 남자를 만나서 네, 맞아요. 사랑이 푹 빠져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데 그럼 평양에서 쭉 사셨다 하셨는데 해외 식당으로 나가기 전에 뭐 오디션 같은 걸 어떻게 봅니까? 오디션을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오디션을 보러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 평양시에 막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어떤 소문? 이제 며칠 뒤에 그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지배인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막 고등학교에서 좀 괜찮은 고등학교에서는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행히 좀 소개를 받았어요. 그 회사를. 그래서 나도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오디션을 보러 갔죠.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가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갔어요. 이게 뭔가 교복 입고 깨재재하게 하고 갔거든요. 근데 딱 갔는데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오디션 보러. 네. 근데 진짜 예쁘다 하는 친구들은 다 왔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다 엄청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그냥 나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나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갈까 하다가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한번 보고 가자 하고 올라가서 지배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가서 한 5명씩 들어갔나? 해서 봤는데 그때 사장이 그 지배인이었죠. 지배인이 다 보더니 그 지배인 눈에 들어야 돼요, 일단.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배인이 보는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배인은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좀 제가 까무잡잡하게 갔어도 뭔가 좀 자연미를 선호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근데 정말 예쁘게 화장하고 오고 그 와중에는 조금 선명한 사람도 한두 심하게 한 것보다 선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예뻐요. 근데 그 언니들이 화장도 예쁘게 했는데 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때 오디션 볼 때 한 1000명 가까이 왔었거든요. 1000명 중에 몇 명이 선출된 거예요? 10명이 합격이 된 거예요. 대박이다. 그 정도로 네. 평양 여자들은 뭐 평양뿐 아니라 북한 여성들이죠.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있을 때 조금 살짝 유행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러면 해외 나가면은 돈을 많이 벌어오기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맹목적으로 해외라는 곳을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돈이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1순위였는데 보통 나는 돈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무조건 1순위였어요. 근데 번이는 나는 해외 그냥 콧바람 쐬러 가 하지만 그냥 콧바람이 1순위가 아니었고 다 돈이 1순위였어요. 네, 저도 돈이 1순위였지만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나도 해외 콧바람 쐬러 가는 거야. 이렇게 나갔죠. 난 해외 갔다 왔거든. 행복하잖아. 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은 해외라는 곳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디션을 볼 때 혹시 전공 같은 거 있어요? 저는 그때 진짜 노래
살짝 그냥 배우고 있을 시기였고 전공도 없었어요. 뭐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럼 오디션을 볼 때 뭔가 뭐 그래서 오디션을 볼 때 그냥 뭘 잘하냐, 자신 있는 거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냥 노래하니까 그 지배인이 너는 노래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봐도 노래는 아닌 것 같아. 노래 안 될 것 같고 그냥 춤하자, 무용하자. 그치, 좋지. 예. 그러더니 그냥 손 꾹 잡고 고생했어.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이 한마디 하셨고 그러니까 그 손 한번 잡아준 게 처음에 진짜 따뜻했어요. 와 정말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나 여기 진짜 가야 되겠다. 누가 손 한번 잡았어요? 지배인이. 나쁜 인간이. 여자였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여자예요? 네. 그걸 얘기해줘야지. 오해할 수 있잖아. 여자 지배인이었어요. 평양에서 그만큼 해외를 나오고 싶은 게 지금 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평양시에는 그래도 해외를 나갔다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맞아요. 들었는데 진짜 많아요. 네. 그럼 그만큼 또 한국에 대한 열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 평양에는 없었어요? 네, 평양에는 없었어요. 아 지방에는 굉장한데요, 한류 열풍이. 평양은 드라마 몰래 보는 사람은 있지만 그 해외 나갔다 왔다고 해서 그 한류풍이 있지는 않았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로 경제가 발전됐고 뭐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 이 정도인 줄 몰랐고요. 그냥 생각하기에 교과서에는 나만이 못 산다고 되어 있지만 생각으로 할 때는 그냥 나만이 지금 발전했구나. 근데 이 정도 발전한 줄은 몰랐어요. 그냥 발전했겠다. 그래 뭐 그때는 또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평양에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뭐 우리도 개혁 개방하면 너희보다 더 잘 살아. 뭐 그랬어요. 근데 이 정도 잘 사는 줄 몰랐죠. 뭐가 이 정도로 말할 만큼 눈에 확 잘 산다고 느껴진 게 뭐였어요? 더러나 막 이렇게 올림픽대로 막 이렇게 뭐 무슨 63빌딩 위에 이런 그 더러를 봐도 일단 그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만약 그 TV로 뭐 무슨 한 3D로 뭐 보여주는 그런 거? 네, 그게 지금 미래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 몇십 년 앞선 미래?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에서 미래로 온 것 같은. 맞아요. 평양에서도 이러니 지방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정말 충격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평양에 있었으니까 사실 지방의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여기 와서 지방의 사정을 잘 알게 되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평양에 살았으니까 저는 지방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런 틱톡이나 이렇게 짤 같은 게 쇼츠가 올라온 거 보면서 내가 모르는 북한이 또 저런 세상도 있었구나. 구석구석 보고 와 진짜 저기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그런 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배우더라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몰랐죠. 네. 네, 그렇게 살았어요. 평양을 충고하면서 평양은 지방도 다 빨아 올라가잖아. 맞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 돌아와서 그 오디션에 합격됐잖아요. 네. 네. 1000명 중에 10명을 뽑았으니까 1%에 지금 당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딱 선출됐어. 그리고 나서 어떤 교육을 줍니까? 캄보디아다 보니까 캄보디아어랑 영어랑 그리고 네. 그거를 언어부터 먼저 교육을 맞아요. 시키네. 네. 그리고 중국어. 네. 그리고 그렇게 지배인이 이렇게 찜해놨어요. 10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용을 가르쳐주고 이 친구는 악기를 가르쳐줘라. 그때 저는 이제 무용을 담당을 해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무용을 연습을 하다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밖에 그 달러 식당 좀 괜찮은 그런 거리 호텔 식당이나 네 해당학관이나 북한 내에 거주하고 있는 평양 그런 외화벌이 식당에 실습을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화벌이 고급 식당이죠. 맞아요, 고급 식당. 평양에 있는. 네. 평양에 있는 그런 데 가서 직접 이제 부딪히면서 네. 아르바이트도 아니죠. 돈을 안 주니까. 그냥 해외 나간다는 목적으로 그냥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 그냥 가서 배워라 하고. 무료 봉사네. 네. 그래서 유니폼 입고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캄보디아 나가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직접 그렇게 북한에서 미리 체험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식당에 가서 한 1년 정도 실습을 하다가 무료 봉사했죠. 아, 그치. 네, 무료 봉사 1년 정도 하고 그러고 이제 캄보디아로 나갔어요. 그럼 무용을 이제 기초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네. 요 자리에서 무용 자태 한 번만 딱 보여준다면은 맞아요. 예쁘잖아. 북한에서 조선 네. 무용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그냥 그냥 아, 네. 갑자기 네. 예쁘다. 네. 네. 그렇게 교육을 받고 몇 년도에 캄보디아로 나갔어요? 제가 2014년도에 나갔어요. 14년도에. 네. 14년도에 어디로 거쳐서 나갔어요? 14년도에 그 베이징 중국 거쳐서. 네, 고려 항공에서 음. 네, 비행기 타고 베이징 쪽으로 가서 거기서 또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또 광저우 쪽으로 바꿔 탔어요. 또 환승해서 타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갔어요. 캄보디아를 딱 도착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캄보디아라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그쵸.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캄보디아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죠? 큰 자가 들어가니까 캐나다? 캐나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야 거기 더운 나라 같은데 뭔가 이런 얘기도 해서 더운가? 정보도 없죠. 네. 근데 일단 그냥 해외니까 제가 머리에 막 붕 떴어요. 와 완전 해외 가는구나. 네, 붕 떴었거든요. 그거 어디다 다 말해. 그 기쁨을. 맞아요. 근데 캄보디아 공항에서 딱 비행기 탁 내려가지고 야 여기가 해외구나 딱 했는데 숨이 콕 막히는 거예요. 왜? 더워서? 네. 해외구나, 야! 이건 뭐지? 네, 숨이 콕 막히는 날씨에 거예요. 적응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덥다고 하더니 진짜 덥구나 음. 하고 내려가지고 저희가 그 언니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막 껏들고 마중 나와서 선배 언니들. 네.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는데 제가 상상했던 해외는 아닌 거예요. 이거 얘가 평양에 있을 때 외국 영화 좀 봤을 때 이런 장면 없었는데. 맞아요. 뭐 에펠탑도 뭐 이거 막 했었거든요. 민족가운명 보면. 근데 그런 에펠탑도 없고 뭐 큰 거충 건물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막 쓰레기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평양은 그나마 쓰레기가 없죠. 없거든요. 네. 근데 야, 나 잘못 나왔다. 이게 잘못 나왔다 싶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와 실전이더라고요. 식당에 들어가니까 그냥 캄캄하고 다 커튼으로 쳐놔가지고. 왜 그렇게 캄캄하게 해놨어요? 일단 더우니까 그 유리창으로 빛이 들어오니까 식당이 더워지거든요. 내부가. 열기가 들어오니까. 네, 열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다 일단 커튼을 다 켜놓고 에어컨을 켜놓을 때 켜놓고 하다 보니까 식당 내부가 어두워요. 어둡고 그 다음부터 저는 밖에 외출을 못 나가니까 네? 그 다음부터 통제를 하고 항상 감시를 받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나갈 수 있고 손님이 진짜 많을 때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나간다고 해서 식당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는 또 봉사 서빙을 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혼자 나갈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건 안 돼요. 물이 져서? 네, 다 같이 식당이 다 같이 나가야 돼요. 나가서 3인 1조로 이렇게 절을 모아서 다녀야 되고. 서로 감시하면서 흩어 멋지게. 네. 아휴, 안쓰럽다. 그래도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해외라는 곳을 나가는데 자유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자유도 없었고, 이제 처음에 근데 나갔는데, 그나마 좋았던 게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처음 봤죠? 네,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더운데 에어컨 앞에 가니까 금방 땀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물을 트니까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평양에는 물이 그렇게 자주 안 나왔어요? 물 계속 길러다가 먹었거든요, 저희는. 수도가 안 나와서.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10층이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이 1층에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럼 1층에서 10층까지 계속 길러다 먹어요? 네, 계속 길러다 먹었어요. 그러다 집에 어쩌다 한번 물 나올 때는 진짜 뭐 경사였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이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죠? 걸어 올라가야 돼요. 야. 그 필수였어요. 언집안이 그냥 다 내려와서 그냥 물통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 게. 10층까지? 네. 10층까지? 네. 어떡하니?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물 나온 날은 그렇게 명절날이라고 말을 할 만큼. 맞아요. 경사였고 그래서 좀 1층인 집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 평양에서는. 어. 물 잘 나와 한 2, 3층까지도 네, 어.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물을 자주 못 먹었었는데 네. 다 길러 먹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캄보디아 가니까 물이 자주 나오는 게 신기했고. 맞아요. 진짜 신기했어요. 그런 세상을 처음 보죠. 맞아요. 근데 막 그냥 샤워기로 먹여가고 쓰다 보니까 그냥 언제 그냥 어릴 때부터 썼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처음 하루만 신기해. 그다음부터는 뭐 내 것처럼. 맞아요. 그냥 뭐 샤워기에 그냥 뭐 진짜 빠진 여자처럼 그냥 당연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쓴 여자처럼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한국에 가서 목욕 자주 하죠. 네, 하루에 2번, 3번 하죠. 그죠? 한국에서 샤워기 쓰니까 또 어떤 맛이었습니까? 이것도 그냥 정말 샤워기도 또 다양하게 있어요. 뭐 앞으로 그치. 하면은 그치. 미세하게 또 나오고 또 이렇게 밀면은 그냥 또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필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했어요, 진짜. 그렇죠.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딱 좀 써봤잖아요. 써보고 저도 이제 국정원에 딱 들어가서 제가 하루에 2번 목욕하니까 북한에서 바로 오신 언니들 있잖아요. 그거 저한테 야, 넌 다 살가죽 벗기구나. 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을 씻냐. 그만큼 많이 씻었어요. 당연하게 그냥. 네. 이미 적응됐으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목욕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금 와서는 자주 합니다. 지금 또 안 씻는 줄 알고 저 이금이는 저 냄새나서 좀 안 나갔니?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에서 정말 새로운 신세계를 맛본 거잖아요. 네. 뭐 에어컨도 처음 봤지, 물도 콸콸 나오지. 맞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난 손님은 어떤 손님들이었습니까? 처음에 만났던 손님들이 한국 손님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딱 수도에 있다가 아, 너는 이제 CM랩에 좀 그 언니들이 들어가야 된다. 빨리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누가 가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해서 제가 관광지로 갔어요. 네, 근데 관광지로 갔는데 그 관광지의 주 고객이 다 한국 손님들이었던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 네. 진짜로? 네. 근데 저는 나가기 전에 계급 교양관이랑 뭐 3대 옥면 전시관이랑 해서 엄청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네. 이렇게 가게 되면은 팁 주는 손님도 있고, 무슨 뭐, 너희가 밖에 나가게 되면 납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엄청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식당 딱 나갔는데, 이렇게 유니폼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딱 나갔는데, 아빠! 내기가 잘못 됐나 했어요. 왜? 한국말이 들려가지고, 분명히 들리는 말인데, 우리 말이니까. 네, 우리 말인데, 조금, 안 들리는 말도 있고 신기한 거예요. 내가 잘못 나왔나? 아, 여기는 손님들이 주 고객이 북한 사람들이었구나 싶었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못 했네. 네. 북한 사람들이구나 했는데 오빠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아빠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왜 아빠라고 하지? 그렇지. 네, 그래서 그때는 언니들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선배들이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손님 앞에 가서 물어볼 수도 없어서 손님 앞에 가서 한 벙어리처럼 계속 서 있었어요. 네, 뭐라고 하면은 모르면서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습관인데가 엄청 습관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내일은 복종이니까. 네, 그냥 못 알아들어. 네.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서 니 사이코니 할 때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언제 알았어요? 그렇게 많다는 거를 그때 이제 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기는 진짜 야, 이거 좀 이상하구나. 근데 언니들 딱 봤는데 언니들이 조금 변질되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지배인이 어린아이들을, 순수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봤을 때는 그 언니들이 너무나도 흐려 보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맑은 눈동자잖아요. 근데 이 언니들은 제가 딱 지금 북한에서 세뇌 받고 나갔는데 다 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언니들 좀 이 정신교육 단단히 해야 되겠네. 문제가 있구나. 네,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뭐 오빠? 오빠들한테 지금 하트를 보내. 하트 보낸 언니도 있는 거여서 핸드폰으로? 아니요, 눈으로. 이런 거? 네, 그래서 제가 언니들 변질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언니들이 이렇게 막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시켜줘요. 아, 이번에 새로운 친구다 하면서 인사를 시키면서 다니다 보니까, 무슨 노래하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어떤 손님이 노래를 하는데, 북한 노래를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당을 노래하노라 하면서 북한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북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치. 슈트를 막 쫙 빼입은 거예요. 하얀색 슈트 같은 걸 쫙 빼입어서, 야, 북한 사람인데 잘생기고, 또 거기다 또 북한 노래까지 잘하네? 야, 해외 나오니까 또 이런 북한 사람도 볼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한국 손님이래요. 이야, 정말 충격이었겠다. 네, 진짜 제 눈에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많이 나올 거랑 상상도 못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네.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본 그 이미지라든가 네. 이런 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처음에 딱 봤는데 일단 처음에 다 잘생긴 거예요. 잘생기고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고 그치. 그리고 본인들 나이보다 한 10년은 엄청 어려 보이시고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에 일단 충격을 받았고 오빠 몇 살 같이 보여?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이요? 했는데 고마워 30대 후반이야? 그래서 근데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그런 나이도 아니었고 되게 어리고 순수하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후반이요. 오빠 몇 살 같아요? 30대 중반처럼 보입니다 하면 고마워 40대 후반 이렇게 나오시고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젊었다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그냥 북한 식당으로 가면은 네, 한 10년 그렇죠. 이상은 젊었다는 소리 듣고 나오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되게 젊게 사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말투를 딱 들었는데 너무 저건저건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너무. 팁 같은 거는 혹시 받았어요? 네, 팁을 처음에 관광 오신 분들이셨는데 갑자기 나가면서 예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싹 쥐어주는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돈을 네, 줬구나. 예뻐요 돈을 줘서 어떤 분인지 영리하다. 저는 근데 딱 그래 나 받았구나 자랑해야지 팁 받았다고. 바로 아유. 그래서 딱 들고 카운터에 갔어요. 언니 나 팁 받았어요 하고 딱 줬는데 1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치 적다고. 치 하고 1달러짜리를 왜 줘? 하고 이렇게 넣고 언니들이 야 1달러 받지 마. 그러니까 뭔가 자존심도 없냐? 1달러, 2달러는 받지도 마. 5달러까지도 못 받게 했어요. 이거 진짜 빌어먹는 주제싸네. 네. 10달러 이상이 돼야 받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지. 그 10달러도 한 3번은 거절하다가 받아라. 그랬어요. 했습니다. 네. 아니,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 팁도 그런 식으로 또 교육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10달러 미만은 받지 못하게 교육을 했고. 그러면 한 달에 제일 팁을 많이 받은 날은 얼마나 받았어요? 그 관광지에서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시는데 가장 그냥 많이 받았다 하는 그 금액이 한 100달러였어요. 많이 받았네. 네, 100달러. 그러니까 그 관광지에서 100달러면 진짜 큰 거였거든요. 100달러 받았었고 한 번에. 네. 그리고 식당에서는 근데 식당을 주는 거죠. 저희 가지는 거 없고. 다 줬어요? 네, 다 줬어요. 아니 몰래 싹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근데 놓으라 해도 안 넣었어요. 진짜 이게 순진해서 넣는 언니들도 멀리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넣는 것도 몰랐고 당연히 저는 당을 위해서 아빠, 엄마,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절대 감추면 안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 나갈 때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절대 팁 같은 거를 받으면 숨기지 말아라. 이거를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당에다 바치라. 네. 그래서 환장하네. 정말 저만에는 그게 정말 철저했거든요. 절대 팁을 받으면 안 돼, 나는. 이런 게 좀 철저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의 또 부탁이었고, 당부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꼬박꼬박 바쳤지만, 어떤 언니 중에는 그 팁을 받게 되면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가슴. 그렇죠. 여기 브라자 속에. 네, 딱 브라자 속에 넣고, 이렇게 샤워하러. 근데 딱 이렇게 유니폼을 벗고 이렇게 본인들이 근데 감춘 거를 기억을 못 할 때가 많아요. 뚜둑. 샤워하러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100달러.
붙어 있어? 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서로 이렇게 센스 있는 정업원들끼리는 야, 빨리 떼라고 이거 저장 보기 전에 떼라 이렇게 감싸주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또 잘못 걸리면은 진짜 완전 혼나고 그렇지. 거의 생활총화에서 그냥 북한어로 말하면 그 투쟁감. 아예 왕따인 거죠, 왕따. 얼마나 또 창피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숨겼다 이런 게 완전 사실 팁이라는 거는 손님한테 고마워서 이제 받은 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 식당 안에서는 도둑질한 거로 되니까. 맞아요. 완전 창피스럽고 완전 정말 왕따가 되고 그러니까 너무 그 모욕스러운 돈이었던 것 같아요. 팁이라는 거는. 수치스러운 거.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식당 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네. 몰래 몰래 이렇게 막 그 친해지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거나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이게 한국 손님들이 짝사랑도 얼마나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얼마나 근데 진국인지 정말 북한 식당에 매일 간다고 해서 종업원이나 손잡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한국 손님들이 얼마나 진국인지 사랑도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 애절함으로 손도 못 잡아 보는데 그 매일 종업원 좋아하는 종업원을 보러 오는 그 오빠들이 진짜 많았어요. 매일매일. 네, 매일. 그게 식당에 홀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뭐 그냥 손님들 편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조금 가려져 있는데 거기 그냥 오빠들이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종업원 이렇게 매일 어느 오빠들이 고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서 있고 막 그 매일 오시고 같이 대화를 하고 옆에서 종업원들이 그 감시 3명씩 같이 서빙을 하면서 같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대화도 많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뭔가 이게 오고 가요. 있지. 네. 애절함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서로 통해서 오고 가요, 진짜. 오죽하겠어요. 말까지 통하는데 해외 나와서.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미 식당에 나갔을 때는 그 사랑이 좀 꼽혀서 싹 튼 언니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사랑이 싹 텄다 할 때 윗사람한테 지배인한테 들키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들키게 되면은 그 보이원이 있어요, 식당에. 보이원이 항상 이렇게 나와서 상주하고 있다 보니까 보이원에게 걸리면은 진짜 따로 불려가서 엄청 혼나요. 그리고 그 보이원들이 직접적으로 앞에서 종업원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보이원들은 다 정리해요. 이 종업원이 어떤 손님이랑 되게 풍기문란하다. 이거를 다 정리해서 북한에다 보고해요. 그럼 지금은 냅두지만 들어가서 싹 튼 거를 냅두지만 들어가서 이 친구는 계속 그 청년동맹에 끌려가서 비판서 써야 되고 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녀요. 아니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풍기문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손님하고 이렇게 CCTV로 보이원이 딱 봤을 때 손님하고 손잡고 좀 뭔가 이상해 보였다. 네, 손잡고 좀 오래 있었다. 왜 손잡았냐? 근데 진짜 왜 손잡아요? 나도 궁금하네. 저 하니까 잡지 않았을까요? 저 하니까 얼마나 잡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잡고 있다가 이제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CCTV가 방이라고 해도 홀에랑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개별방이라고 해도 개별방에 그냥 손님들이 노래하러 많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개별방이라 해도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CCTV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구석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손잡고 그런 언니도 많은데 보이원이 그 정도로 예리해요. 그 구석에서 한 몇 분 몇 초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그 구석에 오래 있었나. 사실 그 구석을 못 보다 보니까 다른 종업원들을 2명씩 더 붙여주는 거예요. 감시를 하게.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있다 하면은 저한테 단골 손님이다 하면은 종업원들 2명이 감시하게 다 붙여놓고. 그러면 그 음식값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음식값은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음식값이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비싸구나. 네. 북한에서 평양에서 그 옥류관에 가게 되면은 냉면 값이 그냥 일반 그 냉면은 2달러였고, 쟁반은 3달러였어요. 근데 여기 식당에 나가니까 냉면 한 그릇에 8달러인 거예요. 비싸구나. 네. 그래서 제가, 와, 이 식당 강도다 싶었어요. 저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했으니까 와, 이 식당 손님들에게 미친 장사하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거 파는 걸로도 식당은 만족하지 않아요. 음식 파는 거는 그냥 만족하지 않아요. 술을 팔아야 돼요. 술에서 돈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렇게 종업원들을 술을 먹게 합니까? 아니, 술은 못 먹게 해요. 네. 술은 금지시키긴 그냥 하거든요. 술을 팔게끔 유도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멘트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에서 온 술입니다. 이 술은 뭐 백두산에서 들쭉을 금방 따왔고요. 뭐 이렇게 어신기에 드셔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북한에 못 가보시지 않습니까? 기념으로 하나 사가시라요. 뭐 이러고 저기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이랑 약이랑 팔아요. 그럼 저거는 북한에서 가져온 뭐 약입니다. 뭐 내열전에도 저거 안궁왕한 안궁왕. 네, 그것도 이렇게 막 선전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드시면 힘이 부쩍부쩍 날 겁니다. 그 식당에 이렇게 그림이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다 파는 그림인 거예요. 보기 좋게 식당에 걸어놓은 게 아니라 팔려고 다 걸어놓다 보니까 거기에는 막 금강산도 그려 있고 뭐 묘양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저 금강산에 언제 가보시겠습니까? 집에 거실이 크지 않습니까? 거실 보지도 못했으면서 거실이 크지 않습니까? 그 거실에 딱 걸어두면은 아마 손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한국집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러니까요. 평양에 뭐 거실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치. 다 집이지. 집으로 사용하는데. 그렇구나. 네, 그냥 거실이 다 작거나 이래요. 근데 거실을 한 번도 못 봤으면서 그냥 한국 사람들 거실 하나 정도 다 있다 생각하고 거실에다 걸어두시면 아주 멋있을 겁니다. 뭐 이러고. 네, 그렇게 멘트를 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팔아서. 네, 매출을 올리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음식값은 매출로도 쳐주지 않아요. 술을 매출로 쳐주기 때문에 술을 진짜 열심히 팔려고 진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간혹 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종업원이랑 좀 친해지면은 한국 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되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있었어요. 어떤 거? 저한테 너 한국 가면 되게 잘 되겠다. 성공하겠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시라요. 그럼 우리 식당에 출입 못하게 하겠어요? 아이고 잘 된다 해도 욕먹고 이거 진짜 그랬어요? 네, 그리고 바로 보현한테 가서 어느 오빠가 저한테 남조선에 가면 잘 된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국정원 같습니다. 조선님 출입 금지 시킵시다. 한 번만 더 그러는지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미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와중에 귀에 솔깃할 만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게 정말 다양했어요. 이게 뭔가 그런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남한에는 정말 먹을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그거에 진짜 1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서아 씨를 그렇게 충성심이 강한 우리 서아 씨를 팁까지 다 갖다 바친 우리 서아 씨를 흔들리게 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네. 뭐였습니까? 저를 사랑에 빠지게 했던 한국 사람이었어요. 남조선 오빠였습니까? 네. 이야, 진짜 어떤 오빠인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이 서아 씨를 보기 위해서 매일매일 왔었어요? 맞아요. 매일 식당에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관광지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옮겨갔어요. 제가. 네, 수도권으로 옮겨가니까 손님들이 조금 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도권에 가서 일을 하던 과정에서 또 같은 식당이에요. 같은 식당인데 지점만 다를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관광지에서 정말 자리 잡고 일을 잘했는데 또 여기 수도권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같은 식당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방법이나 뭐 공연도 무용도 다 다르고. 그래서 거기 공연도 다시 다 익혀야 되고 뭔가 서빙도 또 뭔가 다시 여기에 맞게 시작을 해야 되고 정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여기 가니까 또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막 손님들한테 부딪히고 이런 것도 힘들었고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6개월 만에 귀가 열렸어요. 한국말이. 한국말이 처음에는 진짜 안 들렸어요. 손님들이 야, 나 내일 베트남 간단 말이야. 그럼 베트남? 베트남은 어디야?
야, 그리고 나 내일 뭐 태국에 간단 말이야. 오늘 미팅했어. 미팅도 하나도 모르겠고, 베트남은 뭐고, 네. 그래서 정말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서 손님들 앞에 가서 필요한 거 있는지 항상 서 있으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손님들 드실 때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항상. 네, 맛있습니까?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네, 맞아요. 이러면서. 네. 그런데도 야. 손님들 뭐라고 질문을 하거나 물어보면은 되게 정말 안 들려서 힘들었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하면은 북한이 아닙니다. 북조선입니다. 네, 처음에 막 이러면서 적응을 하나하나 했었는데 여기 또 수도권에 가니까 또 다르고 손님들도 또 낯설잖아요. 또 다른 손님들이랑 또 친해져야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식당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한식당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입에 잘 맞아서 자주 식당에 오시던 분이셨던 거죠. 근데 되게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사실 진상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근데 예, 이 손님은 되게 한결같은 거예요. 종업원들에게 누구 미워하는 것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너무 잘 대해줘서 이 사람 되게 좀 알아보고 싶다. 이게 뭔가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알아보고 싶네? 자기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근데 저도 모르게 이 손님이 편하니까 이 손님한테만 자주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계속 가서 서 있으니까 되게 저한테 관심이 계속 생겼어요. 너도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다 하면서 처음에 이런 말도 그냥 건네면서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이 오빠가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그 손님들이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수학 문제. 퀴즈를 내시는데 제가 거기서 한 10문제를 줬는데 제가 10문제를 다 풀었단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근데 저도 뭐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풀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저도 집착해서 재미있어서 풀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요 하면서 풀었는데 갑자기 이 오빠가 저를 매일 보긴 했지만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예, 그냥 예쁘다라고 끝났던 거예요. 근데 얘 예쁜데 조금 유식하기도 하다. 그러네. 수학 문제이고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닌데 네. 풀었네? 이거 나도 전교 몇 등이 드는 사람인데 나 조금 어려운데 북한 교육 환경에 이거를 이 친구가 푼다. 이거에 좀 호기심이 생겼대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다 하면서 그때 지인들에게 저 친구 어떻냐 계속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야, 넘어가지 못할 그런 나무는 뭐 넘지도 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지. 네, 북한에 애니까. 맞아요. 그것도 있거냐.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북한이다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마라.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런 신경도 쓰지 마라. 그냥 밥만 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항상 밝게 대해주니까 이 오빠도 저 친구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삘이 자기도 모르게 오고 갔네요. 네. 그래서 말은 못하고 계속 식당에 왔죠. 근데 저를 항상 보는 모습이 계속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해서 왜 관심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선배 언니가 이 오빠에게 다가가서 오빠가 식당에 계속 오시잖아요. 근데 다른 손님들은 식당에 자주 오시면은 뭔가 밥만 맛있다고 오시는 손님들은 잘 없거든요. 뭐 어느 종업원이 조금 관심이 있어서 온다거나. 근데 오빠는 한 번도 그런 얘기도 안 하시고 누군가 분명히 있으니까 있어요.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몰래 얘기해봐요. 몰래 얘기해보시래요? 네. 그래서 오빠는 그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를 몰랐어요. 얘기해도 되나? 걔네 큰일 날까봐. 그렇지. 경계를 하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언니가 괜찮아 나만 알고 있을게 얘기해봐요 하니까 사실은 저기 소아가 좀 마음에 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고백을 했네. 네. 야, 너한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소아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 선배 언니가 우리 종업원들은 되게 여자들이니까 꾸미는 거 좋아해요. 먹거리나 귀걸이도 좋아하고. 근데 소아가 먹거리가 많이 없어요. 먹거리 아마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그 프놈펜에 유일하게 백화점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 가서 딱 목걸이를 사서 이 언니에게 저한테 전달은 못하고 이 언니에게 전달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또 순수하네 그 과정에.
저한테 어필하면 뭔가 좀 거절당할 수도 있고, 어. 이제 좀 제 마음이 확신이 안 그렇지. 섰는데도 갑자기 좀 그러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조용히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저기 오빠가 너가 좀 마음에 있었대. 그러면서 나한테 목걸이를 주더라. 열어보고 저장한테 갖다 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으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돼요. 선물도? 네. 야. 그러니까 그게 적지물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 물건을 받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교육을? 갖다, 네, 그냥 그대로 줘야 돼요. 교육을 물에나 먹을 거에는 그냥 나가기 전에 독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잠자는 약에 수면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금제품에는 뭔가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환장하네, 진짜. 네, 근데 그거를 진짜 믿었어요. 그런 거 안에 진짜 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도청 장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그게 몇 년 있으니까, 언니들도 이렇게 좀 먹거리 받아서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일단 받으면 다 일단 바쳤다가, 분기에 한 번씩 버이원이 다 주지 않고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조금씩 나눠줘요. 예, 주방의 이모들도 나눠주고, 버이원도 가지고, 본인도 가지고, 본인 가족도 챙기고, 그러거든요. 애들 등골 빼먹는. 네. 그래서 그 목걸이를 바쳤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일단 열어보고 바치거든요. 딱 열어봤는데, 제가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비싸서 못 사던 목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비쌌죠. 엄청 비싸서 못 사던 목걸이인데, 그 목걸이가 지금 딱 온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걸 어떻게 바쳐? 너무 예뻐서 바치기가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저장한테 가서 그냥 저기 오빠가 이렇게 가져온 건데, 준다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저장에 알았다 하고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 목걸이를 이제 받았으니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 저 손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오빠도 가서 오빠 목걸이 잘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목걸이 착용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거 그럼 저장 언니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때 오빠가 저장 언니한테 나 서한테 목걸이 줬는데 착용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버이원한테 허락 다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착용을 했어요. 미치겠다. 네. 목걸이 한 번 이렇게 착용하는 것도 허락받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나 이 손님 잡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한 게 좀 머리를 썼던 게 그래 잘 됐다. 그래 허구 하나 잡았네. 허구 하나 잡았네. 그냥 좋다고 하니까 그냥 식당 그냥 매출 그냥 쫙 올리고 그래야 되겠다. 전략을 짜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때까지는 사랑이라고 생각 못했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한테 허감 있어? 알았어. 그냥 쭉 달려야지. 이런 생각만 했던 거예요. 쪽쪽 빼먹어야지. 이러면서 쪽쪽 빼먹는다는 걸 쭉 달래야지. 그래서 어디까지 달렸습니까? 쪽쪽 빼먹는다는 걸 쭉 달래야지. 그래서 어디까지 달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두 달인가 3개월인가 계속 달렸어요. 뭔가 술도 좀 마시게 하고, 평양술도 시키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던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너무나도 저한테 진심인 거예요. 근데 저도 남들이 하나를 하는 것처럼 그때 한 3개, 4개씩 했단 말이에요. 엄청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야 동생들이 따라온다. 이 생각에 진짜 너무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아 누웠어요. 또 식당 서빙도 다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한 4개월 만에 이제 알아 누웠는데 이 사람이 이때 저한테 엄청 걱정을 해주면서 어떡하겠어. 알아서 누웠다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당에 이렇게 도시락처럼 배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었네.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식당에서 이렇게 사과나 이런 거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침에 사과 이렇게 마트에 가서 사과랑 그리고 죽을 써서 식당에 이렇게 문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문 쪽쪽 두드리고 그 지키는 이모들에게 전달해주고 가고 점심에는 식당 오픈하면은 저한테 뭐 먹고 싶나 그래서 제가 너무 덥고 힘드니까 그때는 아이스크림이나 뭔가 이런 게 너무 맛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어요? 네, 못 먹었어요. 아휴. 네.
그래서 막 아이스크림도 제가 이제 혼자 먹지 못하니까 오빠한테 얘기해서 나 동생들이랑 같이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많이 사다 달라. 그래서 진짜 아이스크림 탐험대처럼 아이스크림 마트에 가서 한국 아이스크림만 엄청 사다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럼 같이 다 나눠 먹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스무디를 사다 준 거예요. 와, 완전 엄청 맛있는 거예요, 스무디가. 한국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네. 아이스크림도 너무 맛있고, 거기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뭐, 종류별로, 막 설레임, 뭐, 돼지바, 뭐, 엄청 그렇지. 많은 거예요. 붕어빵. 뭐, 그것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아이스크림에 빠져 있는데 또 오빠는 제가 아프니까 아이스크림보다 그래도 좀 시원하게 뭐가 먹고 싶냐 해서 스무디를 그때 딱 사다 주는데 점심에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거 계속 사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가 그러니까 죽을 써서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죽 파는 데가 없으니까 호박을 본인이 마트에서. 죽을 써서 갖다 준 네. 거예요? 대박이다. 와, 진짜 어떤 분인지 보고 싶습니다. 예, 야. 그런 정열에 제가 많이 좀 빠져들 수밖에 없네요.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에도 안 보내고 누워있게도 못하고 눈치 주고 항상 눈치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은 맛있는 거 뭐 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밥을 못 먹어도 그냥 아이고야. 깨병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를 항상 등가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저는 계속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때부터 한 4개월 이후부터 계속 기댔어요. 기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대면서 나의 뭔가 이런 생활하면서 내 힘든 과정을 이렇게 뭔가 옆에 누구 지키는 사람 없을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를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막 네. 기대는 거죠. 맞아요. 계속 기대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저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거기다 제가 너무 힘드니까 막 진짜 울기도 하고 저의 막 초라한 모습도 다 보이고 추한 모습도 보이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받아주고 그 제가 식당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 사람한테 어떤 때는 막 짜증낼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식당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짜증내고 하는데 이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때 이 사람 왜 너무나도 잘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다음부터 숙소에 올라가서 계속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짜증을 냈음에도 네. 불구하고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주니까 6개월 이후부터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오히려. 네. 저는 절대 탈북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지금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안 되고 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 숙소 올라가서 살을 꼬집으면서 울면서 막 절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일부러 막 나쁜 사람이야. 국정원이야. 따라가면 안 돼. 나쁜 사람이고 나를 팔아버릴 사람이야. 일부러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잠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보내면서 정말 흔들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나의 목숨 한번 맡겨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도 확신을 못하고, 안 되겠다. 나도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제가 만 4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 그냥 평양 가야 되겠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오빠한테 나 평양 갈까 어떨까 하니까 오빠가 저한테 한번 남한에 가자는 말 이렇게 꺼냈어요. 근데 제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 부모님 평양에 계시는데 어떤 거를 지금 보게 할 거냐고. 엄마 아빠 눈에 눈물 나게 할 수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면은 진짜 못 온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고 가잔 말은 못 하겠고. 진심이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너 그렇게 힘들면 평양 가. 아, 진짜 멋지다. 네. 그 와중에 또 보내드렸네. 평양 가. 뭐 찾아보니까 브로커들이 있더라. 브로커들 연락해서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방향을 찾아보자.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평양에 가서 미리 부모님들한테 얘기하고 오라. 설득을 시키고 그냥 기다려 거기서 그냥 나오지 말고. 내가 브로커를 보낼게. 네. 브로커 대박이다. 보낼 테니까 그냥 있어 거기. 연락할 테니까 믿어라 나. 자신 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이제 그 속내를 얘기할 때는 네. 정말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애절할 때였어요, 그렇죠. 진짜. 그러면은 그 카메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요 또 도덕질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스킨십은 했어요? 스킨십은 손 잡아봤어요. 근데 잡아보고 진짜 이 비밀이긴 한데. 이렇게, 아이고, 뭐 이 비밀이 어딨어 지금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선까지 좀 잡아보고 이게 선은 그냥 CCTV 항상 있으니까 노래하세요 하고 식당 지배인 식당 지배인이 봤을 때는 CCTV로 봤을 때 손님들이 너희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재미없다. 손이라도 잡고 뭐 어떻게 좀 액션을 취해라. 맞아. 그냥 좀 북한 춤이라도 좀 가르쳐줘라. 그리고 손님들만 노래하게 하지 마. 너희도 북한 노래를 손님들에게 가르쳐줘. 그래서 일부러 북한 노래를 켜고 북한 춤 가르쳐줄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북한 춤 가르쳐주면서 같이 손도 잡아보고 그러면서 그냥 잡아봤던 거예요. 잡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날에는 진짜 CCTV 새벽이 뭐 1시 때도 있을 때 있으니까 새벽 1시 때랑 그리고 좀 식당이 좀 조용해지고 정업원들이 피곤할 때가 됐어요. 그 정업원들이 3명이 같이 있는데 피곤하니까 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깐 이렇게 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잠깐 이제 저한테 이게 키스를 하는 거예요. 없어 우리끼리야.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키스하는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 성교육이랑 하는 거 없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어요. 그치. 키스하는 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죠. 오빠 마음대로 하시라요. 그래서 그거를 나온 다음에 훗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본인이 지금 뭐 하나 싶었대요 그때. 맞는 말이네. 그럴 수 있겠네. 네. 내가 지금 뭐 하나 반응이 없어. 그랬다고 해서 재밌다. 네, 그런 적이 이제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애절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아니 그 정도였으면은 정말 감정이 없는 사람도 애절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평양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장한테 제가 찾아가서 여사장이죠. 그래서 그 사장한테 나 진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 기간도 됐거냐 집에 가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매출도 지금 너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 네. 그 저는 그 보너스가 월급이 한 달 월급이 한 137달러 정도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장이 야 국가에서 정해준 돈이 한 100달러 정도인데 내가 너희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100달러를 더 얹혀준다 해가지고 월급이 한 237달러였어요. 예, 항상 그 생색을 냈어요. 사장이 생색 내면서 줬는데 제가 항상 매출이 높다 보니까 그 보너스로 남들보다 또 보너스로 그 월급 외에 300달러씩 받았어요. 많이 받았네. 네. 그래서 그때 선배가 되면서 일을 좀 잘하면서 남들보다 월급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저희가 3년인데 제 비자는 거의 한 3년 이상 더 지금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더니 처음에 저를 설득시키고 막 그러더니 두 번째는 또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게 되면은 왜 들어가겠다 하냐. 너 그럼 지금까지 그 남자 단골 손님들이랑 뭐 손잡고 내가 CCTV로 봤다. 손잡는 거 봤어. 이렇게 보고할 거야? 네. 너 진짜 그거 버이어한테 다 보고하고 너 가만두지 않는다. 이렇게 협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세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괜찮다고. 제가 뭐 손만 잡았지 막 이렇게 보이는 데서 니네들이 키스한 것까지 모를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배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진짜 들어가겠다 하니까 사장이 정확한 이유를 대면 보내주겠대요. 이유가 지금 안 된다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아파서 들어가겠다는 이유가 안 된다. 너 진짜 아파? 그럼 내가 너 위내시경 시켜줄게. 위가 아파? 내시경 한번 시켜줄게. 했는데 그 식당에서는 위내시경 한 정업원이 없어요. 역사상. 근데 그 위내시경이 하려면 병원에 가서 500달러 이상을 줘야 돼. 약값까지 해서 600달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켜준 거예요. 혜택으로. 근데 딱 보고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다 하니까 사장이 야, 이 정도는 놔둬 있어. 이거는 이유가 아니다. 정확한 이유를 내라 해서 제가
아, 그냥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냥 이렇게 또 갔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듣더니 제가 너무나도 의지가 확고하니까, 아, 그래. 그럼 구실은 아닌데, 그냥 구실로 만들어줄게. 그럼 아버지 보고 와. 그래서 평양으로 보내. 네, 그래서 저를 보름 정도 휴가를 줬단 말이에요. 그때 휴가. 엄마한테도 이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갔는데 막 나만 오빠들도 있고 그치. 말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엄마 18년도에 막 평창 올림픽 그 올림픽도 하면서 그 막 응원단이 가고 우리 그 북한에도 반 남한에서 왔단 말이야. 공연하러. 봤어? 알아. 엄마가. 대답도 안 해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한 말을 아무리 해도 아이고. 평양 사람들은 무슨 제 별나라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을 말해주고 싶은데 엄마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지. 네, 믿지도 않거냐. 쟤 무슨 얘기하냐. 막 이렇게 되고, 아, 쟤 뭐 좀 우리 딸 저 빨간 물 들어서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 이렇게 같이 갈까? 뭔가 이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랑 아빠한테랑 이거를 얘기하지 말고, 일단 휴가를 딱 들어갔는데, 한 이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캄보디아가 너무나도 그리운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이게 다시 북한을 들어와 보면 알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내가 잠깐 살았던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평양 부심이 있어가지고 평양 가서 해외 한번 나갔다 왔으면 잘 살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너무 이거 현실이라구나. 내가 해외에서 돈 벌어 왔지만 그 돈은 진짜 언제 다 쓰면 그냥 나는 또 이 생활이 반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만나서 혹시 그 한국 오빠의 얘기는 했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남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저를 볼까봐 제가 중국 손님인데 식당에 자주 오시는데 나랑 좀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아빠가 제 눈빛 딱 보더니 생년월일 가져와봐. 진짜로? 네. 그래도 아빠는 조금 관심이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좀 걱정도 되고 제 눈빛을 봤는데 뭔가 사랑하는 그 눈빛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친한 손님 맞아? 생년월일 가져와. 그래서 아빠가 가지고 갔다가 며칠 있다 오시더니 근데 평양에 가보니까 자는데 갑자기 뭐 계속 작은 벌레들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오래된 아파트들은 벌레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뭐 올라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릴 때도 한 번씩 작은 벌레 개미들도 있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러고 근데 다시 내 몸을 들러붙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쟤네 원래 뭐 있었던 거 모르냐 뭐 이상하게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샤워하러 들어가는데 샤워기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물을 퍼서 써야 되니까 목욕할 때. 네, 목욕할 때. 샤워기 없으니까. 그리고 목욕하고 딱 나갔는데 여름이었어요. 근데 진짜 더운 거예요. 진짜 더운데 목욕하고 나갔는데 다시 땀나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 가서 계속 너무 더워서 이러는데 더운 바람 나와요.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해외에서 에어컨을 또 써봤잖아요. 써봤으니까. 그게 자꾸 향수가 머릿속에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 갔다고는 했지만 휴가 왔다가 나 절대 이제 해외 다시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장한테는 저 돌아갈게요 했지만 나는 그냥 아프다 하고 눌러 앉아야지. 변명에 맞아요. 변명을 대고 그냥 나 이런 무슨 어디 아프다. 해외 나갈 수 없다. 의사한테 그냥 던 찌르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이틀 되니까 그 캄보디아가 너무 그립고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거야 막. 오빠는 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죠. 보고 싶고 이런 생각했어요. 아 휴가 마치고 갈 때 그냥 나 베이징 공항에 있으면 그냥 확 납치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바보 멍청이 아니야? 난 납치해 가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멍청이 눈치도 없고.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나갈 때도 베이징 공항에서 한참을 찾았어요. 혹시 여기 어디 있지 않겠나? 네. 한참을 찾고 캄보디아에 딱 공항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휴가를 다 마치고 딱 도착을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무사히 잘 와서. 너무 잘 도착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멍청이 같은 거 뭐 하고 있었을까? 완전 기회단 말이에요. 그치. 내 집으로는 요
개별적인 네. 시간에 나 혼자밖에 없는 시간에 그냥 네. 잡아가면 되는데. 그리고 공항에 다닐 때도 같이 인솔하는 사람이 그냥 대사관에 있는 그냥 누구 직원도 아니고 직원의 와이프분이어서 되게 시간도 많고 널널했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 그때는 여권도 제 손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게 너무 캄보디아에 잘 도착을 하니까 화가 나서 바로 핸드폰 전화기가 없잖아요. 저희는 바로 그 공항에 그 무슨 돈 바꿔주고 하는 데 가서 전화기 빌리자고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나 지금 여기 왔는데. 캄보디아 지금 왔는데 뭐 하고 있냐고 해가 저한테 캄보디아 왜 왔어? 내가 평양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어떡하냐. 네, 그래서 평양에 있어서 브로커를 보낸다고 작전을 그렇게 하고 갔는데 맞아요. 다시 캄보디아로 왔으니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버름이 너무나도 길었단 말이에요. 진짜 평양이 그렇게 지옥 같은 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 맞아요. 그리고 그 자유의 억압. 캄보디아에서 그 비록 외출을 한 달에 한 번 했지만 그게 더 자유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양에서 자유의 그 억압받고 먹거리도 예쁜 거를 착용하고 다녔는데 평양에 들어가니까 다 나쁜 부르주아예요. 먹거리 해도 부르주아하고. 그냥 먹거리 예뻐도 귀찰대가 잡고 그냥 그 걸어가다가 치마가 뭐 바람에 스쳐서 올라가도 허벅지 살짝 보였다고 잡히고 그리고 귀걸이 했는데 귀걸이가 예뻐서 잡고 뭐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서 잡고 자유가 없죠. 네, 너무 억압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한 2km만 좀 제대로 다녀도 괜찮은데 500m에 하나씩 귀찰대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있어요, 평양은? 평양은 엄청 심해요. 500m 하나 있으면 또 괜찮아요. 서로 주민들끼리 통제하니까 먹거리 딱 끼고 딱 문 앞에만 나서면은 동네 아줌마가 옆에 앉아있다가 너 들어가서 그거 빼고 가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야, 심하네. 서로 통제하니까 이게 숨 막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알던 평양이 아니었어. 내가 알던 그 평양의 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빨리 캄보디아 나가서 빨리 살 길을 찾아내겠다. 그냥 내가 먼저 탈북, 엄마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거냐. 그러다 제가 휴가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눈치채고 발칵이 되면. 그래서 빨리 외국에 기회 있을 때 가서 엄마 아빠를 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때 빨리 나갔죠. 마치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미 이제는 나는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네요.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짜증을 낸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뭐 하고 있냐고. 납치를 돼가야지. 이러면서. 그때 정말 납치라도 당하고 싶었어요. 진짜 당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납치를 당하면 부모님한테 피해가 덜 갈 것 같아서. 그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납치당하면 그냥 납치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뭔가 공항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 납치했으면은 진짜 누가 납치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캄보디아 하면은 한국 사람이 데려간 게 들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납치되면은 누구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또 예, 그냥 모르게 그렇지. 납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캄보디아 가기 전에 중국에서 격리하니까 네. 격리하는 곳에서 납치해서 가면 네. 모르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께서는 또 네. 착한 분이라서 납치까지는 본인이 그럼 납치범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 제가- 생각이야 그냥. 맞아요. 그래서 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 그러니까 아니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혼자서 작전을 하고. 그치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대화가 부족했구나. 근데 저는 저런 답답이도 있구나. 전 그 남한과 북한의 그 연애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여자들은 항상 톡톡 써야 된다는 그게 있고 이제 그치. 남자들은 뭐 남자답고 그렇지. 이렇게 해내고 막 벽을 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납치해서 집에 데려가고. 근데 말을 해줬어야지. 아이고.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해줬구나.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좀 다르죠 북한이랑. 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언제 음. 우리 이 남자친구랑 네. 결심을 딱 하고 출발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딱 지금 한 달을 일을 했어요. 딱 도착해서 딱 일을 하는데 식당에서 저를 엄청 감시하고 저를 압박을 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혜택을 누렸고, 그리고 정업원들을 비롯한 심지어 주방에서 일하는 이모들까지도 저를 질투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질투. 돈 잘 버니까 그래. 팁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또 본인들도 힘들고 그런 혜택을 못 받아봤는데 휴가를 갔다 이거예요. 네. 휴가를 다녀왔다? 너무 엄마들 그 주방에서 일하신 이모들 입장에서도 제가 그냥 밉고, 제가 존재 자체가 밉고, 정업원들도 저를 너무 질투하고, 거기다가 식당에서는 식당대로 저를 감시하고 더 정업원들을 빡시게 좀 더 붙이는 거예요. 감시를. 그래서 그 3달 동안 제가 있는데 뭔가 숨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시 속에서 저는 지금 계획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계획 기간 동안 이 남자랑 충분한 대화를 해서 엄마 아빠도 빼낼 수 있고 뭔가 나도 빼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저를 감시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그러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킬 수도 있겠다. 그렇지. 네. 길어지면. 이게 길어질수록 들켜서 내가 언젠가 또 못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 너무 감시하고 저한테 너무 또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또 계속 몸이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미 사랑에 빠져서 지금 정신도 그렇지. 힘든 상황하고 네. 지금 멍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탈출하던 날이 식당에서 좀 뭔가 다 이제 분위기가 좀 잔잔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오빠 나랑 오늘 그냥 소주 한잔 할까? 하고 사실 먹으면 안 되는데 네, 소주 한잔 할까? 좀 짬밥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냥 참이슬 딱 가지고 와서 까서 네, 참이슬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한 1시간도 안 됐는데 소주를 2명에서 6병을 마신 거예요. 그래 마셨네 거의. 네, 6병을 마시면서 거기서 대화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대화하면 다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정업원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는 거에서 화장실 다녀오고 홀에는 이렇게 손님이 다 나가다 보니까 조용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놓고 CCTV 보이는 데서 오빠 나 나갈 건데 책임질 수 있어? 그때부터 홀에서 그냥 정업원도 없고 조용해서 거기서 그냥 대놓고 짰어요. 책임지라. 네. 나 나가면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당황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당하지.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거 마음이 바뀌기 전에 가자고 해야 되겠다. 방법 없으면서도 있어. 가자 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다시 들어왔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뭔가 그 계획적으로 준비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탈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빨라진 거네요. 맞아요.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차질이 생겨서 그냥 안 되겠다. 이러다 나 걸리면 또 그냥 북한에 끌려가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나간 거예요. 지붕을 통해서 제가. 왜 지붕을 통해서 나가요? 정문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문은 다 대문을 다 문을 닫아놔요.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이거나 주방의 이모들이. 그래서 지붕으로 나갔어요? 네. 그래서 그 문은 손님이 나가겠다고 할 때만 문 열어주고 또 닫고. 또 닫고. 그래서 저는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쇼핑할 때 원래 이제 납치로 없어지자 그런 계획도 짰었어요. 근데 이게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지붕을 통해서 이제 떨어졌죠. 제가 지붕을 통해서. 지붕에서 뚝 떨어졌구만. 네, 지붕에서 뚝 떨어졌는데 진짜 다리 하나 부러질 각오를 하면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자니까 너무 높아서 못 내려가겠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철조망 같이 이렇게 전기선 다 감아놓다 보니 그리고 뾰족뾰족한 거 다 있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유야. 그래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다시 나 이거 미쳤구나. 순간에 이렇게 술김에 있다가 딱 깼거든요. 술이. 나 지금 어디 와 있냐 하고 이거 미쳤다 하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높은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높아요. 3층에서 뛴 거라고요? 네,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질 땐 그래도 괜찮았지만 올라가려고 선 닿을 데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려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고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려 했네. 네. 2층에서 떨어져니 너무 무섭고 정신이 들어서 다시 3층으로 올라갔더니 올라갈 수도 없고 네. 떨어져야지 이제. 맞아요. 안 다쳤죠? 그래서 그때 다행히 그래도 지붕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괜찮은 지붕이었어요. 그래서 좀 간신히 살았어요. 살았다 내렸는데 2층에서 그래 전기 한번 통하지 뭐 그냥
죽지 않고 제발 가기만 해줘라. 그러니까 저 집 전기선 감겨도 그냥 정말 쓰러지지 말고 진짜 넘어가자. 막 이런 마음으로 진짜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기 철조망, 그러니까 전기는 없었겠죠. 근데 전기가 진짜 없었나 봐요. 그날 정전이었는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전기가 없었지. 그러니까 넘었겠지. 그럼 그 철조망을 이렇게 넘어서 네.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매달렸는데 나와서도 그 2층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난간 같은데 매달려 있었어요. 어머, 어떡하냐. 더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 있는데 어. 그때 이게 남편이 이렇게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식당 주변을 몇 번 돌 동안 제가 나올 동안 기다리면서 돌다가 제 매달려 있는 거 막 엄청 뛰어오더니 그다음에 안고 아이고, 차에 탔죠. 버린데 얼마나 떠는지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엄청 무서워가지고. 아니, 무섭기도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는 게 되게 감동이에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네. 게 얼마나 무섭나. 맞아요. 아,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맞아요. 봐요. 진짜 무섭고 막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 상황에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무섭지. 네. 우리 그 남편분께서도 이렇게 덜덜덜덜 떨었다고 했는데 떨면서 어디를 갔어요? 떨면서 그때 당시에 태국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술에 취해 있으면서도 태국으로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에 북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북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면 그 비상연락망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딱 차에 타자마자 바로 식당에서 전화 왔어요. 남편한테.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는 벌써 지금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상황에서 그 태국으로 가게 되면 이미 태국 쪽에는 루트를 다 알기 때문에 다 딸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제가 태국은 절대 안 된다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태국 지금 북한 지금 다 깔려 있다고 막 그랬어요. 신랑이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어디로 갈까 하다 베트남 갈까 막 라오스 갈까 하다가 그래 라오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정말 이 여자만큼은 정말 사랑해서 같이 살고는 싶었는데 막상 이루어지니 네. 그 다음 일들이 계속 이제 맞아요. 두렵고 걸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막 그냥 정말 밤새 달려서 그 라오스 어디 국경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너무 배고파서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근데 그때도 밥을 못 먹다 보니까 쌀국수를 좀 먹자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경찰 같은 거예요. 다 보안원 같고. 너무 불안해서 빨리 이거 오늘 우리 국경 넘어야 될 것 같다. 나 지금 너무 불안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그때 또 사람들 막 섭외해서 좀 갑자기 또 섭외를 하니까 더 거액의 돈을 또 줘야 되더라고요. 갑자기 하니까. 네. 그래서 막 그때 막 섭외를 해서 막 거액의 돈 주면서 그 다음에 그때 오늘 저녁에 어떻게든 넘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그 라오스 국경 쪽으로 해서 이제 간신히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식당을 탈출해서 라오스 국경까지 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거의 한 24시간? 24시간 동안. 그래도 빨리 움직였네. 네.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있었어요? 라오스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3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왜 그럼 한국으로 바로 들어올 생각 못했어요? 그때 조금 많이 경기도 안 좋았고 뭔가 좀 다 그때 교회랑 다 전화를 돌렸었거든요. 근데 교회도 돌리고 대사관도 다 전화하고 했는데 조금 그때 좀 시기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돌아오는 말이 지금은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나 그런 대답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신랑 그때 그 오빠 입장에서는 사실 라오스면은 그냥 대사관에 그냥 들여보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대사관에 이렇게 등 떠밀었다가 혹시나 대사관에서 떨겨버릴까 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제가 또 상황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좋은 모습만 처음에 딱 보여주고 싶은데 괜히 대사관에 함부로 본인이 들여보냈다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거나 본인이 못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많이 좀 충격 같은 걸 받지 않을까, 아니면은 대사관에서 다시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고 못 받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등을 떠밀 수가 없었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같이 있자. 있으면서 다른 같이 가자. 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자. 이렇게 해서 라오스에 한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디 갔어요? 그리고 라오스에 3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아이고. 왜 또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라오스에서 이게 협박을 너무 당해서. 왜? 그러니까 그게 라오스에서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 도와주겠다 했던 사람들이, 제가 약점이 된 거예요, 남편한테는. 그러니까 그걸로 약점으로 엄청 협박을 하면서, 그냥 놈들.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고, 너희 와이프, 그러다 이게 너희 지금 같이 있는 사람, 잘못된다. 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라 하면서 돈도 뺏고 막 이런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서아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놈들이 하잔대를 다 해주고 했나 보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사기 당하고 또 그 사람도 몰래 야,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태국이라도 가서 거기 난민 수용소 있다니까 거기로 들어가자 해서 그 라오스에서 태국 넘어가는 데는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넘어가서 태국에서 그냥 살다가 네, 살다가 한 1년 정도 살고 그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태국에서 그럼 또 1년 동안 같이 신혼생활을 한 거예요? 네, 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신혼생활 하다가 코로나가 결국에 터졌어요. 근데 또 이제 외국이니까 또 무섭잖아요. 치료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난민 수용소에 통해서 그때 들어왔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태국에서 1년간 있으면서 난민 수용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네, 맞아요. 베이비는 그때 이제 태국에서 출산을 하고 이제 같이 들어왔죠. 아기까지 같이 수용소 갔다가. 아이고 어떡해. 식구가 하나 불어서. 네, 그래서 아기가 얼마나 이쁘겠어. 네. 그래서 많이 걱정하면서 들어왔죠. 그렇죠. 네. 아기까지 같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딱 왔어요. 네. 한국 온 날 어땠어요? 남편은 같이 온 거 아니죠, 그날은? 그때 저희는 와서도 남편은 못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한 거의 1년 6개월 동안 저 혼자 또 한국에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에 딱 오니까 이제 인천공항이 너무 큰 거예요. 그치. 너무 큰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맞아. 코로나 때 없었어요. 사람이 없고 너무 텅텅 비어서 썰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 이제 국정원으로 갔죠. 그러면은 애기랑 같이 네. 이렇게 해서 국정원까지 들어갔어요. 아이고, 국정원의 추억은 있어요? 국정원 추억도 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거기 들어가서 언니들이 이렇게 좀 몇 명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탈북민이 많은 거를 몰랐어요. 근데 막 그 언니들이 얘기를 해줘요. 막 원래 옛날에는 여기가 꽉 차 있었다. 맞아. 네. 그리고 뭐 김정일이는 막 무슨 백두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기꾼이다. 뭐 제가 처음에 들으면서 뭐라카나 김정일이한테 백두산도 안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누가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세뇌를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막 김정일 얘기도 하고 해서 이 언니들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막 국정원에서 있는데 제가 애랑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보니까 저는 지방 분들도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치. 그때. 북한에서 사는 지방 친구를 처음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맨날 평양에 살았으니까. 해산 사람들 아예 못 봤고 그 봐봤자 그냥 함흥 사람 뭐 한두 명 정도 보고 함흥 사람도 그냥 평양에 결혼해서 올라오신 분들 이렇게 접하거나 했는데 뭐 지방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평양 부심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제가 좀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특별한데 빨리 내보내주세요. 저 왜 안 내보내줘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여기 특별한 거를 서아 씨 말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말고 특별한 사람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까? 내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저 여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 빨리 내보내준다고 했는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들이 그냥 이게 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본인이 나가고 싶다 해서 내보내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썰도 있고 진짜 나가서 생각해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식판 밥도 너무 잘 주니까 너무 놀랐고 근데 뭐 평양이라고 해서 그런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갖가지 반찬에 흰쌀밥도 뭐 먹을 수가 없잖아요. 평양도 그냥 다 친구들 집에 가도 밥을 옥수수랑 거의 7대3으로 섞어 먹는 집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구나. 7대3 그나마 잘 사는 집 어때요? 예, 정말 외아버리 한다거나 엄마가 진짜 뭐 차판 장사, 뭐 밀수 이런 집 아니고는 다 그냥 옥수수는 다 섞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옥수수밥 먹으면서 왜 그렇게 평양에 부심을 갖고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국정원에 들어가서 와 이거 한식이다. 진짜 2판을 먹었어요. 막 정신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이틀 3일 지나니까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살찔까 봐.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나겠다. 너무 맛있어서. 뭐가 그렇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그 한식 반찬들이 백반처럼 있잖아요. 막 생선도 있고 뭐 그 그렇지. 멸치볶음도 있고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주는 게 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달라요. 막 매 끼니마다 다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그냥 음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한 3, 4일 동안 너무 잘 먹어서 안 되겠다. 관리를 해야지. 막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또 제가 애가 있으니까 또 모유 수유를 했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이 엄청 배려를 해주시고 애 엄마 혼자 그리고 저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 소문났었어요. 네. 북한에서 굶다가 영양실조 왔다고. 엄마도 약하고 아이도 약해서 너무 말라서. 네,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고. 북한에서 금방 넘어왔다고 코로나 때. 그래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 모르시는 제가 북한 식당 종업원인 줄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좀 못 먹다가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때라서 바깥에 견학도 못 갔겠네, 그때는. 견학도 못 갔어요. 그럼 하나원에서 초근도 있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 뭐 교육받을 때 좀 많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육이? 뭐 직업 교육도 하고, 그렇지. 네,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자격증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빵도 막 빵도 만들고 했어요. 그리고 막 바리스타 커피도 만들고. 평양에도 그 빵집이라든가 커피숍이 생겼다고 하던데 있어요, 진짜? 제가 있을 때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는 뭐 창정거리에 카페가 있다 이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카페 근처도 못 가봤어요. 그랬구나. 네, 근데 뭐 더 오신 분들마다 다 다르니까 뭐 그렇지. 카페도 가봤다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카페나 빵집 이런 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하나원에서 운전면허 시험도 보게 하고 하잖아요. 네. 차를 갖고 싶었어요? 아, 진짜 로망이었어요. 딱 그 여자가 딱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딱. 네,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국 가면 운전부터 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너무 1순위였어요, 운전이. 평양에도 차가 많아요? 차가 없어요. 도로가 조용해요. 네, 운전하기는 최고죠. 차가 없어서. 가끔씩 보면 평양에 막 차들이 많아 보이는 게 그거는 정말 중심거리였나? 맞아요. 그때 멀리 있거나? 때가 행사 있거나 그냥 멀리 때가 있긴 한데 막 여기처럼 이렇게 막히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거의 조용하죠. 평양은. 있는 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여기처럼 막히긴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평양에서 여자가 운전을 한다. 네. 라고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엄청 멋있죠. 그죠? 네. 없죠,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딱 한 번 봤나? 뭐 어디 TV에서 봤던 거야. 아, 민족가 오면 그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란 그런 편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뭐 여자들이 다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야, 딱 저 선글라스 끼고 막 다 운전하면서 파리 에펠탑 거리를 쫙 걸어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드라이브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이제 되게 부러워하고 여자들의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좀 로망이었죠. 네. 한국에서 이렇게 차가 많을 줄 몰랐죠.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너무 차가 많고 막히니까 지금은 제일 하기 싫은 운전이에요. 정말 빨리 적응됐네. 그러면 하나원 교육받으면서 제일 추억이었던 뭐 교육이라고 하면은 네. 하나원에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좀 주택이나 뭔가 운행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너무나도 생소하고 좀 어려웠어요. 왜 전세가 있어야 되고 월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택관리 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임대주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저 남편 집 있어요 하고 집이 있거든요. 정말 자신 있게 집 있어요 하고 그러니까 알았대요. 그래서 저한테 각서 하나만 쓰래요. 그래서 정의장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멋지게 사인하고 네 하고 줬는데 집을 안 받는다. 네. 근데 뭐 나와 보니까 그게 받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멍청이 같이 나와 보니까 집이 있다고 해서 뭐 내 집인 줄 알았거든요. 월세인 거예요. 그래서 나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가장 큰 실수라 그만큼 몰랐어요. 그냥 멋있게 그냥 다 집 있는 줄 알고 하고 나왔는데 아니 본인 때문에 남편은 정말 많이 털렸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 정말 많이 털렸죠. 맞아요, 맞아요. 액수로는 얼마나 털렸습니까? 사기당한 돈.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사기당한 돈은 그냥 3억이었어요. 상하게 3억이고 뭐 생활비나 뭐 이런 걸
또 그치. 다 별개죠 또. 그렇죠. 네. 뭐 사랑에 어떻게 돈이 가치로 계산을 하겠소만은 그래도 정말 서아 씨 때문에 그 평양식당 자주 가는 것만 해도 많이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돈을 많이 쓴 거예요. 네. 맞아. 네. 그럼 남편은 어디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상도 쪽에서 혼자 적응을 했단 말이에요.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막 그러면 신랑은 그냥 해외에 있었고. 해외에서 있었고. 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갇혀 있었네. 맞아요. 그래서 어떡해. 거의 저 혼자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한 22년도인가 그때 만났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딱 출연하기 한 2개월 전인가? 그때 만났어요. 어머. 그러면 한국에 도착한 건 몇 년도고? 제가 도착한 거는 2020년도 6월에 한국에 도착해서 11월에 사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 남편은 22년도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어떡하니. 네. 또 나와서 혼자서 정말 네.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건 남편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또 혼자 있었으니 애 데리고. 마음고생 좀 많이 했겠다. 그래서 그 힘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이제 기댈 것 없이. 네. 맞아. 아이고, 그래도 씩씩하게 이렇게 해맑게 잘 지냈네요. 네. 성격이 좋나 봐. 남편이랑 한국에서 딱 만나서 제일 먼저 해본 게 뭐였습니까? 제주도 같이 갔어요. 제일 먼저 제주도 갔고, 그러니까 제주도 제일 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자마자 같이 제주도에 나갔죠. 네. 제주도 가서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제주도 가서는 일단 회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회가? 그리고 회가 맛있고 너무 예뻤어요. 도로가. 그 나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나무가 북한이나 남한에 좀 나무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야자나무는 또 이제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신기했고, 그리고 또 그런 해변가에 가서 수영하는 거 있잖아요. 수영할 때 그 나가서 그 해변가에서 하는 게 뭔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비키니 입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면 평양에서 비키니 입어요? 식당에 있을 때 입었어요. 그래요? 네. 해외 식당에서 일할 해외 때? 식당 있을 때 입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안 입었죠. 근데 막 언니들이 막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남자라고 하면은 버이언이 있었죠. 근데 버이언이 한번 언니들이 비키니 입고 쫙 나오니까 엄청 욕을 했잖아요. 왜? 어디서 그렇게 비키니 입고 자기 앞에 나오냐고.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자긴 남자가 아니냐고. 어떡해. 자기도 나도 남잔데 그렇게 그 예의 없이 그렇게 비키니 다 발가벗고 나오면 자기 어떡하냐고 막 엄청 그렇게 그 여사장한테 엄청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막 사장이 절대 비키니 입지 말라고. 놀러 갔을 때? 네, 버이언 앞에서는 입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갈 때 입는데 버이언 앞에서 입지 말라고 해서 그냥 버이언 앞에 다 가리고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나 입고 싶어요, 정업원들이. 그럼요. 북한에 가서 입을 수 없단 말이에요. 북한이 왜 비키니를 못 입어요? 없어서? 일단 그 있긴 있어도 그게 있잖아요. 아직 뭐라죠? 좀 공권적인 게 있으니까. 여자는 늘 카리오에 된다. 맞아요. 그래서 항상 멋 입고 다니고 북한은 그렇게 폐쇄적이잖아요. 근데 언니들이 유일하게 비키니를 입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해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버이언이 남자라고 이제 입지 못하게 통제를 했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본인은 못 입어봤지만 네. 제주도에서는 입어봤어요. 맞아요. 비키니 사진을 보여줄 수 있나요? 나중에? 나중에요? 네. 보여줘야 돼요. 네, 고민 좀 해볼게요. 네. 그리고 또 제주도 하면은 뭐가 제일 추억에 남아요? 제주도 갈 때 조금 놀랬던 게 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그렇지. 네. 왜냐면 지금 좀 북한에서도 뭐 비행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이 비행기를 그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국내에서. 그렇지. 근데 여기 남한에 오니까 그냥 그렇게 비행기를 내 돈을 내고 그냥 마음대로. 국내에서 그렇지. 해외도 아닌 거. 네, 국내에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좀 신기했죠. 왜냐면 해외는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좀 낯설단 말이에요. 네. 일반인이 맞아요. 누구나 비행기를 자다 깨다 맞아요. 일어나서 뭐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근데 또 그거는 또 여권도 필요 없잖아요. 그치. 신분증이면 그냥 또 가고. 그렇지. 네, 그게 좀 신기하고 또 제주도 갔는데 제주도에 사람이 평일에 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공항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주도 공항은 또 다르더라고요. 평양에는 공항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사람이 없고 막 무서운 아저씨들만 서 있거든요. 막 뒷짐지고 막. 그러면은 평양에서 올 때 비행기 타고 왔다 했잖아요. 네. 해외로 나갈 네. 때. 그 비행기 탄 거랑 인천으로 올 때, 우리 대한민국으로 올 때 인천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네. 국적기를 탔을 것 같은데 네. 그 비행기 비교 같은 건 안 하게 됩니까? 탔을 때 어땠어요? 이게 비교를 진짜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북한은 일단 그 비행기를 딱 탔는데 그 베이징 가거나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가는 그 거류항공을 타면은 거류항공 일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막 건설 노동자들도 많고 이렇게 좀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일하러 그치, 가는 노동자들. 그 노동자들은 같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벗고 막 양말 이렇게 벗고 그리고 막 먹는 사람 막 소란스럽고 막 시끄럽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게 뜰 때도 막 빠바바바바바 귀가 너무 아파요. 진동이. 네. 비행기 이륙할 때. 맞아요. 이륙할 때 귀가 너무 아팠고 비행기 저는 해외라고 하면 비행기 정말 타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막 진짜 꿈꾸면 맨날 나는 꿈만 꾸고 막 그랬어요. 비행기면 정말 하늘에서 확 나는 느낌 같은 거인 줄 알았죠. 근데 너무 귀가 아프고 막 바바바바바 해서 너무 비행기 타기 싫어했어요. 근데 한국에 올 때 귀도 안 아프고 너무 잔잔하게 가고 조용하고 말하는 사람 없고 떠드는 사람 없고 냄새 안 나고 밥도 주지. 밥도 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잘 사는 나라 가니까 잘 사는 나라는 비행기부터 다르구나 다르지. 이런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제주도 구경도 하고 이 신랑분께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또 프로포즈를 따로 안 했어요? 좀 보고 있겠지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당에 있을 때 잘했는데 이제 뭔가 내 거다 하니까 그게 풀어져가지고 이벤트도 없고 경각심이 이제 많이 풀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좀 뭔가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너무 당장 여기로 오라오.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가르치갔어. 언제 또 로맨틱했나 싶을 정도로 그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현실이로구나. 그래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프로포즈 끝까지 받으면 어떡해, 안 받으면 어때요? 제가 또 질문 잘못했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장난도 쳐요. 이제 제가 뭐 오늘 뭐 크리스마스인데 뭐 이벤트 안 해? 그러면 뭐 내가 뭐 늘 항상 이벤트인데 그래요. 자기가 이벤트라고? 네. 그래서 제가 앉아 뭐라 카러? 로고가 있네. 그러면 한국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해본 일이 뭐예요? 운전면허 따고 그리고 정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대학 제가 원하는 대학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빠의 뭔가 소원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빠 집안이 다 공부했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항상 저한테 외국어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그 소원처럼 제가 공부를 진짜 많이 열심히 해서 아빠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형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대학을 가게 되면 누가 봐줄 사람도 없고 아이를 그 형편이 제가 안 되니까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도 할 수 있으면서 내가 아이를 보면서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필라테스 한번 배워볼까. 필라테스 너무 좋죠. 그것도 본인한테도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필라테스 낮에 가서 자격증 공부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해보자 하고 한 1년 동안 그거 자격증 따고 그리고 한 달쯤에 같이 이렇게 일까지 병행하면서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필라테스 쪽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어요. 너무 잘할 것 같아. 필라테스. 너무 예뻐서. 그때 애도 보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할 때 사실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연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용어가 북한 사람들은 약하잖아요. 근데 해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해부학이 다 용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너무나도 저한테 힘든 거였고 사실 운동은 힘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회원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게 좀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됐어요. 사투리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탈북민으로 알아보고 나를 안 써주겠다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회원들이 나를 북한 사람으로 알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도 했죠. 전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왔다 가면 오히려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본인은 예뻐서 평양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평양 얘기도 해주고 하면은 더 좋죠. 진짜요? 그래도 좀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투리로 많이 좀 회원님들이 의심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회원님이 딱 나가시면서 강사님 북한에서 왔죠? 그러시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간 너무 당황하고 막 당황했지만 순간 아닙니다 회원님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회원님 이거 보면 다 아실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선님이 회원님이 글쎄 강사님 강원도였구나. 뭐 북한 사투리 들린다 했어. 그래서 네. 회원님 들어가세요. 맞아. 그냥 웃으면 다 끝나요. 맞아. 네. 진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때는. 막 그래서 한 번씩 그때마다 좀 자신감이 한 번씩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누가 알아보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나 들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편해요.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나를 숨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밝히면서 활동을 하니까 너무 좋지. 편하고 너무 좋고 맞아.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한국에 와서 정말 좋다 이것만 라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이게 정말 좋았다 하는 게 주부로서 막 쿠팡 그리고 배달 그치. 이런 게 정말 주부로서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좋죠. 도말에 뭐해. 네. 정말 편하고 로켓 배송. 처음에 북한 사람들은 로켓도 배송하나?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새벽에 또 오잖아요. 막 로켓 배송만 하고. 네.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한국에 내가 왜 안 오겠다 했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탈북할 때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오빠는 따라갈 건데 한국은 절대 안 갈 거야. 해외에서 살 거야? 맞아요. 해외는 좋으니까 해외에서 할 거야. 그랬어요, 저 진짜. 왠지 한국으로 가면은 부모님한테 더 피해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니 그것도 생각 못 하고요. 그냥 한국이 뭔가 진짜 깡패도 많고. 아이고. 제가 어릴 때 그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인간극장이라는 뭐 드라마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진짜 막 간 팔고 내장 팔고 이런 드라마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교육하는 게 맞구나. 남한은 진짜 이렇게 자본주의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라 막 내장도 파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장기 판다. 장기 판다. 내장. 뭐 돼지 내장 팔아요? 자기. 그래서 그 무서운 나라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계속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안 가본 곳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몸으로 체감을 하니까 체험을 하고 제가 느껴보고 써보니까 이렇게 좋은 한국에 왜 이렇게 지체되면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지체하면서 늦게 오고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라도 와서 사니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평양이랑 서울이랑 이렇게 비교하면은 다른 것이 많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맞아요. 아무리 평양이 뭐 김정은이 아파트를 그렇게 막 계속 세워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아파트, 높은 아파트 세우면 뭐 합니까? 전기 안 오고, 맞아요. 물이 안 오고, 안 나오고, 엘리베이터 없고 한데. 맞아요. 다음날 또 쌀도로 떨어지면 또 그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최소한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사는 나라예요. 맞아요. 뭐 먹을 걱정을 떠나서 저는 뭐 아이한테 뭐 쌀알을 그치. 골라서 먹이고 막 그렇지. 쌀도 골라서 먹이고 그냥 맛없으면 또 그것도 안 먹고. 그렇지. 이런 세상이 있을 줄 몰랐죠. 진짜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은 막 끔찍해요. 어떻게 그 나라에 살았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잘 지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북한 주민들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좀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같이 어붓하게 좀 지내는 게 좀 소원인 것 같아요, 저는.